노노의 15장, 16장, 17장인 그러니까 14, 15, 16장입니다. 그 14장에 보면 자왈,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원하며 민호사의 신호원하고 하나니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 호약야이라. 요 문장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자는 이제 여기서 군자는 밥을 먹을 때는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함이 없으며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배부름을 구함이 없으며 어떤 자리에 머무를 때는 편안함을 구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일에 임해서는 민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삼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도가 있는 사람, 이건 취자죠. 나아갈 취자니까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하고, 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저는 요거를 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맞게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색다른 해석일 수 있어요. 색다른 해석일 수 있는데 지금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이제 내년 2, 3월 달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기 뭐 군수님이라든가 도지사님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군자라는 뜻을 보세요. 보통 얘기할 때는 군자는 어떠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군자라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 군자는 물론 이제 논어에서는 도덕군자를 가리키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도덕군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군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회초리를 손에 들고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지도자 또는 옛날에 봉건사회로 할 것 같으면 출사한 사람을 말하겠죠. 이 사람은 출사한 사람은 관직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군자라 그러면은 모든 군자가 해당되는데 그 공자가 살던 그 신분 사회에서는 출사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 붙이던 경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스터란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스터 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그러면은 공자라는 것은 뭐죠? 이거는 미스터 공 이런 뜻이에요. 공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왈 그러면 이건 뭐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앞에 공자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공문 밖에서 전해지던 이야기에서 소재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왈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거예요. 그러면 군자란 말을 왜 썼느냐? 공자님의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겠죠. 응? 출사를 한단 말이에요. 관직에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다음에 공부를 마친 다음에 관직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관직에 나아간 사람은
밥을 먹을 때 회식 자리에 가서는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러면 이 음식을 지불할 돈들은 다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고 캐비어 요리를 먹고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음식 재료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그게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이 이게 떨어졌네. 그런 게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출사한다는 게 뭐냐면 공무원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무원 되는 거를 마치 취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갈 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하는 관공서를 마치 자신의 직장처럼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직에 나아갈 때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라든가 도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서비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잘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이러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관직에 나아간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밥을 먹을 때도 비싼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짜리 우리가 끼니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값이 나간다면 한 10,000원 정도 이런 거 먹으면 돼요. 물론 내가 내 돈 가지고 벌어서 먹는 사람은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직에 나아간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돈 먹는 사람 봤어요?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카드를 갖고 쓰는 사람은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 회사의 이익을, 회사가 안정이 되어야 결국 자기도 직장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이 뭐 상대방 접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기 위해서 비싼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직에 나간 사람은,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밥을 먹더라도 배부름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싸고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세금이니까. 두 번째, 거무구가 아니라 머물 곳을 택할 때도 편안한 곳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들은 군수든 각급 기관장들이 사택을 마련하면서 평상시에 좀 일반적인데 머물 보통 사람이 있는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택에다가 침대를 갖다가 값비싼 침대를 들여놓고 소파를 들여놓고 그게 어디서 나와?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뭐 군수다 이러면은 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옛날에도 대부 벼슬이 이상 하는 사람, 예? 옛날에도 그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요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사가 있고 서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대부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마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중책을 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군수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니까 실무자는 기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회사에 가시면요. 회사에 가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장님 의자는 이 머리 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안락의자처럼 돼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회사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해두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자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일부러 비싼 차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관직에 나아간 사람은 밥을 먹더라도 개인적으로 밥을 먹더라도 구내 식당에서 먹으면 돼요. 간단하게. 만약에 자기가 비싼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자기 개인 돈을 쓰면 돼요. 근데 국가의 돈을 갖고 쓰면 안 되잖아요. 머무르는 곳을 할 때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는데 32평 아파트면 족한 거 아니에요? 32평도 사실은 34평도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왜 저기 뭐 40평, 50평 공간을 크게 만들어? 물론 공간을 할 때도 머무는 공간은 있죠. 그 회의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공서에 가보면은요, 사무실이 굉장히 커요. 군수 사무실이 굉장히 클 하등의 이유가 있냐고. 그 사람이 보는 업무 공간은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회의실이 있죠. 접객실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멀쩡한 군청을 때려 부수고 다시 져요. 그래서 군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기 돈 갖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인이란 말을 쓰죠. 군자가 있으면 소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소인은 정치에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민이라는 게 있어요. 민이라는 거는 노예예요. 노예와 같은 거라고. 그럼 노예가 아니면 소인이냐 군자냐 하는 사람은 여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이상이 바로 군자냐 소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후까지도 소인이란 말을 못 써요. 요 정도에 나오는 거라고. 여긴 뭐 레벨 직급이 다르니까. 지금 말하자면 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농공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이라든가 상이라든가 농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겠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뭘 도덕을 바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그 사람이 도덕적이길 바래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그 사람은 회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윤리적인 걸 바랄 수가 없어요. 윤리적이면은 그 사람에겐 직업 윤리만 있는 거지. 윤리적이면 그 회사가 망합니다. 조금 밖에 나가 보세요. 음식점이고 뭐고 장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윤리적이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다만 직업 윤리는 있어야 되죠. 장사를 하더라도 상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군자는 윤리적이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인들한테는 직업 윤리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덕을 따지지만 이 사람은 상도의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다 군자가 되고 소인은 나쁜 거라 그러는데 소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안 내면 군자가 뭘 갖고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군자도 있어야 되지만 소인도 필요한 거예요. 소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작은 사람, 작은 일을 맡는 사람. 근데 옛날에는 통치를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돈 버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소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군자든 소인이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가 구분한 거냐? 이건 바로 세상에는 이 새라는 게 있어요. 새. 새가 있고 도가 있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도만 갖고 삽니까? 옛날에 왕들이 도만 갖고 정치를 하면은요, 그 사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여기 홍성에, 우리가 사는 홍성의 군수님이 도만 가지고 홍성 군종을 이끌면요, 그분 다음번에 군수 안 됩니다. 새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처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출사한 사람들에게는요, 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출사하는 사람들은 새가 있어야 돼요. 처사에게 있을 충은 뭐죠? 처사에게 충은 국가와 국민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사한 사람들에게 충은요, 국가와 국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을 쓴 사람이 있다고. 바로 군주가 있잖아요. 군주.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전제 왕권과 전제 국가가 일치돼요. 일치된 경향이 있다고. 국가와 군주 사이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사한 사람들에게는 충성의 대상이 국가라 그러지만 사실은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 사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 홍성 어떤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내가 자기하고 같은 길을 걸었으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하고 저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사를 하셨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없으니까 난 옳은 일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출사를 한 사람이고 나는 현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를 구현하려면 정치를 통해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 것은 선택적 지지일 뿐이지 항상 내가 당신을 매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도를 구현한다면 난 당신을 지지하지만 당신이 도를 구현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사와 출사의 차이점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계에 나간 사람, 이 출사한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이 왜 밥을 먹을 때 비싸고 배부른 걸 먹습니까? 그 회사 돈인데.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고용계약을 맺어요. 하루에 8시간.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보면 대부분 도둑놈들이라고. 뭐 도둑놈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근무 중에는 휴대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개인 용도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해보세요.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은 밥을 먹더라도 비싸고 그런 걸 먹지 마라. 그건 공적인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집을 살 때도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장차관이 관사를 받는데 왜 걔가 비싼 그런 편안한 곳에서 삽니까?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관직에 나아갈 것이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비싼 집에 살 것 같으면 네 돈으로 하라, 여기 개인 돈으로. 그건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김영란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학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상이에요. 옛날 분들이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군자라는 거를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계에 나아간 사람, 즉 미스터 군, 미스터 군이잖아요. 출사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이거? 그 다음에 민어사이 신어원이라.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하고,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공직에 있어요, 공직. 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있을 때는 이거를 민첩하게 해야지. 이게 민생을 해치니까. 뭐 이거 제가 정치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요새 이제 검언 육착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대장동 사건도 얘기하고 검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민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왜? 그 일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갔을 때, 출사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민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깔아뭉개지 말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일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의 눈치 보고 윗사람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르쳐서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평상시에 항상 공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관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민첩하게 해라. 뒤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신어원이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삼가해서 해라. 왜냐하면 공무원이 뭐라고 여기는 이제 문서도 포함됩니다. 문서도. 지금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홍성이라든가 예산 같은 데는 산업자본이 별로 없어요. 산업자본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농민들이 많이 살아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말을 많이 믿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홍성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직에 나간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줄게, 안 해줄게. 민원서를 접수를 했어. 민원서를 접수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되면은 된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될 것처럼 해놓고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어서 밥 먹을 때 가가지고 이거 하고. 이게 뇌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 있을 때는 민첩하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민원을 냈을 때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서도 일단 한 번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키지 않고서 그냥 공무원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고 아무나 오면 사진 찍고 그런 건 방식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에 나아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으로서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직에 나아간 사람은 이 군이라고 하는 거는 회차를 들고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공직에 나아간 선생님들께서 너희들이 공직에 나아가서는 이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많이 비싸고 고급 음식을 먹지 마라. 왜? 다 국민 세금이니까. 어디에 머무를 때도 출장 가서도 고급 호텔에 머물라 그러지 마라. 일반인의 정서에 맞는 거 그걸 해라. 그런 뜻이고 일이 주어지게 되면 민첩하게 해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삼가해서 해라.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그게 다 법이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말은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물어봐요. 그래 네가 가서 군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뭐라 그러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 된다 안 된다는 가타부타가 없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힘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이를 갖다가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요 말을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아주 그 단호한 사람이던데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포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민감하거든요. 근데 될 듯하면서도 안 될 듯하면서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도 맞아요.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 군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기편에 있는 이 문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다음에 출사를 하게 되면 공자의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은 천승의 나라로 출사를 해요. 그게 하기편의 5장에 있지 않습니까? 천승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 문장의 함의가 야,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사한 사람들도 자기 수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취유도의 정의라. 이게 유도가 뭐냐면 도가 있는 사람에게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가 있는 사람이면 어떤 것이겠어요? 청백리. 청백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나아가는 거고 이 청백리로 숭상받았던 분들의 행적을 본받아서 본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질정이라는 게 뭐냐면 자질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책을 쓴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뭐 이렇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나 이런 걸 받으시게 되면 내가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책을 드리죠. 그때 거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무슨 교수님 이렇게 교수해놓고 여기다 뭘 쓴다고 여기다. 그리고 뭐 날짜가 2021년 10월 며칠 딱 쓰고 여기다가 저자 이름을 쓰겠죠. 누구누구 드림 또는 누구누구 증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삼가해서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근정 이렇게 쓰겠죠. 그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자기 지도 교수님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해존이란 말을 써요. 저도 아까 이제 오늘 책이 나와가지고 저기 그 이현조 선생님께 제가 쓴 책을 하나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해존이란 말을 썼어요. 제가 이걸 썼으니 은혜롭게 좀 보관해 주십시오. 굉장히 점잖은 말이에요. 네, 효존 이게 해존. 그런데 자기 지도 교수님 같으면은 해존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건방진 말이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써요. 질정. 잘못됐을 때. 선생님, 제가 이번에 부족 하나만 이 책을 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더 좋죠. 네? 제가 이걸 잘못했으니 선생님 저를 꾸짖어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할 때 질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는 하감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하감 이렇게 굽어 살펴주십시오. 제가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 어르신들이 쓸 때는 이걸 잘 써야죠. 근데 친구한테 질정이란 말을 쓰거나 이 말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교수란 말을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김철수, 뭐 스님 같으면은 뭐 스님이란 말도 쓰겠죠. 교수, 선생님이란 말도 쓸 거고 여기다 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말이 해존. 그리고 나와 같은 친구일 경우에는 동학. 보통 동학이란 말을 쓰죠. 동학.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좀 어린 친구다. 그러면 학생이란 말을 써도 돼요. 옛날에 학생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취유도의 정의라. 이건 뭐냐?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타산지석이라 그래야 되나 모델로 해서 나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물론 이제 주자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 안 합니다.
주자학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나 주자학자들의 해석은 송나라 때 옛날의 해석이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를 이런 사람이라면은 참 이런 사람 같으면은 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다 이런 뜻이죠. 참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미래를 좀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늘 말씀하셨다. 이 다음에 너희들은 분명히 공직에 나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공직에 나아갔을 때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다. 어진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밥을 먹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게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값이 비싸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낼 세금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한테 접대를 받아요. 접대를 받을 때도 요새 어떻게 합니까? 골프 접대를 간다고. 골프 접대를 왜 하냐고요. 골프장 가면은 입장료가 1인당 30만 원이에요. 최하. 토요일 같은 데는 40만 원, 50만 원도 돼요. 그럼 4명 같으면 이게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피 줘야죠. 그린피 출입해야 돼. 이게 이제 입장료야. 그럼 캐디들한테 기본적으로 10만 원, 뭐 15만 원 주는데 팁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도 한 20만 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홀, 나이놀이면은 세 번째 홀 돌 때마다 계속 그늘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먹어 제낀다고. 커피고 비싼 거. 커피도 좀 비싸요. 보통 5, 6천 원씩 하는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돈을 또 여기서 한 30만 원 써. 그리고 4개 해가지고 돈 써. 이거 다 끝났죠? 저녁 식사해. 저녁 식사 가서 고기고 뭐고 잔뜩 때려 먹어. 요새 갈비가 접대하는 사람이 보통 1인분에 4만 원짜리면은 4명이 먹으면 4개가 먹습니까? 6인분 먹어. 이거만 24만 원 이렇게 나가. 또 아줌마들 들어오면 팁 줘. 30만 원 이상 나가요. 이것만 해요? 또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는데 노래방 갈 수 있어? 뭐 단란주점 같은 데가 돈 100만 원씩 나가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접대하러 가면은 이게 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400, 500씩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돈이 업자들이 주는 건데 이 업자들이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다 소비자한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접대를 받을 때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어때요? 7, 8천 원짜리 먹으면.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덜 줘. 그러면 그게 분양가에도 미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항상 밥을 먹을 때라도 비싸고 그렇게 먹지 마라. 이게 옛날에 더 심했을 거라고 이게. 다산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공직자냐? 그러면서 문제를 비슷하게 내시는데 첫째, 백성들이 주는 거를 절대 안 받아먹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받아먹긴 하는데 관례대로 받아먹는 사람. 그리고 안 주면 달라 그러는 사람. 그 세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예요? 줘도 안 먹는 사람. 주면은 관례대로 받는 사람. 안 주면은 조금 주거나 안 주면은 더 달라 그러거나 달라 그러는 사람. 누가 제일 나빠요? 달라는 사람이지. 백성한테는 나쁘죠. 예? 백성한테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니까. 근데 다산 선생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안 받는 사람. 왜 그러냐? 백성들하고 밥을 먹어야 걔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도껏 하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뇌물이라고 하지 않는데 정도껏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요거 안 합니다. 정도껏 하면.
여러분도 남의 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 보통 여성들은 휴지를 사가지고 가고, 저도 엊그제 받았는데 뭐 맨날 그런 것만 사오더라고. 뭘 사오냐면은 좀 딴 걸 사다 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요, 선물할 때 뭐 하냐면 스팸. 미치겠어 이거. 스팸 그거 갖다 드릴까요? 좋잖아요. 미치겠어. 스팸 사오거나, 그다음에 뭐냐면은 저 뭐지? 그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가 2개. 좋은 그다음에 거 뭐 이런 거나 자꾸 사와. 이거 나 필요도 없는데 이거. 내가 무슨 혼자 먹는 사는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응? 그리고 스팸만 잔뜩. 내가 왜냐면 혼자 사니까 먹을 거 없다. 이것만 잔뜩 사오니까 내가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거 버릴 수 사주세요. 없고. 내가 갖고 없다 드릴게. 이거 올리브유로 이런 거. 이거를 자꾸 사오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바카스. 그다음에 저거 있죠? 비타 500 이런 거. 이걸 사봐. 근데 내가 무슨 뭐 접대한 사람 집에서 어떤 애는 또 우유를 사다 주는데, 요구르트. 그것도 날짜가 이것도 뭐냐면 뭐 10개 들이잖아요. 근데 유통기한은 2, 3일밖에 안 남았어. 이거 계속 먹다가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민폐다. 근데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무원에 면사무소 갈 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카스 사다 주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공자님도요.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 이래요. 멀리서 공무원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자님은 이렇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공자가. 그 왜 인사를 했냐? 저 공무원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 정신이 투철한 분이라서 공무원 같으면은 예우를 갖췄대요. 그 논어에 보면 나와요. 향장편인가 거기에 보면 선생님께서는 길을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멈춰서 가지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춘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상을 당한 사람. 상을 당한 사람이나 상복을 입고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리를 양보하고 비키셨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동차가 지나갈 때 뒤에서 삐뽀 삐뽀 이렇게 해서 구급차가 나오면 피해주듯이 공자님은 항상 그건 피하셨대요. 2번째, 공무원이 지나가는 차,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차 같으면 항상 비켜서가지고 먼저 가게 편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공무원이 되는 거를 취직으로 하는데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진짜 잘못됐지. 왜냐면 공무원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법률로. 근데 지금 이게 취직 자리로 생각하는 이런 못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출세한 사람들은 밥을 먹더라도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응? 그냥 바카스 한 병 사다 주는 거야. 뭐 어때요? 누가 그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사택이나 그걸 할 때도 큰 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세금이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장이 자신이 사택하니까 집 다 뜯어고쳤다 그러잖아. 그건 잘못된 거죠. 논어에도 그 말이 있어요. 민자권이라는 사람이 그 노나라에 비 땅이 있었어요. 비 땅에서 모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압하느냐고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 땅에 그 공물을 관리하는 창고지기로 누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공무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한 창고를 고쳐짓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인 민자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민심이 흉흉한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창고가 있으면 어떻고 좀 비좁으면 좀 어떠냐.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공직에 딱 가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뭐 황모라는 국회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의전할 때 제일 먼저 차부터 바꿔. 전임 장관이 타던 차는 나 안 타겠다.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군수가 소나타 타면 어때요? 왜 그 사람이 꼭 비싼 차를 타야 돼? 지금 EQ 뭐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데 왜 타냐고. 대통령은 좋은 차 타야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니까 이 사람은 뭐 총 맞거나 뭐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생명에 있으니까. 군 장성 이런 사람들은 되죠. 그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비싼 차를 타야 되냐고. 그게 공직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의전이에요. 그게 다 세금이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써보세요. 나는 군청이나 이런 데 가도 군수실이나 이런 게 넓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들 편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별거 다 있어요. 물론 좋다 이거야. 그러나 민원실은 상대적으로 비좁아요. 그러니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실은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된다고. 그래서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은 편하게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기획실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관도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어르신들은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동원 있죠? 안에당 가보세요. 군수 집무실이 어떤가? 군수 집무실이 큽니까? 안에당 가보셨죠? 안 커요. 조그맣다고. 거기가 군수가 업무 보던 자리예요. 99간 대갓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뒀던 거예요. 일을 처리할 때는 민첩하게 하고 그래야 백성들한테 민원서를 줬는데 처리 기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리 기한이 15일이다. 15일 안에 처리해라. 이건 최대 맥시멈이야. 근데 15일이 다 돼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빨리 해주면은 일반 사람들이 깜본데. 그러니까 인허가 처리 기간을 낼 때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어요. 개발행위 같은 거. 그거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10개월 걸려. 그럼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500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 당시 이자가 8%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40억이야. 10개월이면은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전 공무원들이 민원사 하면은요 6개월에 난축시킬 수 있어. 그러면 20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억이 절약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라는 거예요. 민첩하게. 그리고 말을 할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되면 되고. 법에 의거해서 이건 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도필질이란 말이 있어요. 도필질이라고. 도필질이란 말이 있어요. 이 도는 뭐냐? 칼잡이야. 검사, 판사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필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좀 묻어둔 사람이야. 이 도필질이란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를요. 옛날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막았어요. 그 대신에 덕 있는 사람들, 유독자, 덕 있는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직에. 이 사람은 기능직에 있어야 되는 거지 관의 자리에는 덕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 가야 이 사람도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업무를 보는 눈이 좁아요. 시야가. 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할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살피면 안 되죠. 걔네들은 법에 따라서 딱딱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민원사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될 때 나도 열심히 살고 또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가 있는 사람들, 청백리로 소문났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큰 바위 얼굴로 룰 모델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까 이렇게 염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백성도 편안해지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정사도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호학한다고 할 것이다. 이라는 게 이 문장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했죠. 어떤 논어 해석도 보세요. 보통
군자라면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래요. 친구들하고, 야, 군자는 옛날에 식무구포하고 거무구원하라 그랬는데, 야, 우리 밥 조금 먹자.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인 거고, 관직에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책 잡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적당히 살아야지. 근데 그 적당이란 말이 나쁜 거예요. 적당이라는 게. 어제도 제가 의성에 갔는데 적당히 거기 가 보니까 경의제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이 동제 서재를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동제를 학습제라고 해놨더라고요. 학습제. 응? 거기 하나는 학습제라고 써놨고요. 의성향교에 또 한 군데는 경의제라고 써놨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야 참 멋있다 이런 말을 얘기를 했거든요. 학습이란 말은 당연히 학위시습에서 나온 말이죠. 배우고 익히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응? 향당에 있을 때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된다. 이 참 좋은 말이야. 학생들한테. 그리고 정치에 나갔을 때 얘기가 다른 거죠. 이 경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의 직내. 무슨 뜻이냐? 좀 약간 의역을 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요, 출사를 하잖아요. 출사. 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 옛날 어르신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출사하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을 때, 왕이 도를 행하겠다는 뜻을 비출 때 내가 출사를 해요. 아, 선비라는 게 뭐야? 그 도를 행하는 게 선비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예의를 갖춰요. 제발 좀 출사를 해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말씀을 다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때 나가요. 그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먹고 살 게 없을 때. 내가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 벼슬 안 하면. 그때 벼슬길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조금만 먹는 거예요. 호구만 면할 정도로. 그게 옛날 선비들의 도였어요. 지금부터 180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1800년대까지도. 근데 1800년대 이후에 세도 정치가 만연하면서 온 나라가 망해진 거죠. 사람들은 조선이 유학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이 극성하면은요,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유학이 극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합니까? 조선이 망한 거는 유학의 도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1800년대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조임금하고도 연관이 돼요. 여러분은 정조임금께서 굉장히 영명하고 훌륭한 성군으로 보시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정조임금께서는 당시의 관리들이 워낙 좀 썩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을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비서실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 측근 정치를 하셨다고. 정조가. 정조가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내조가 있고 외조가 있어요. 내조가 있고 외조가 있어요. 이 외조라는 건 뭐냐면은 뭐 2호 예병, 2부 형부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거. 이 외조의 대표자는 누구죠? 영의정 같은 사람이에요. 내조는 뭐냐? 이건 비서실입니다. 근데 정조대왕은 비서실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조가 힘이 없어졌어요. 관리들이. 그러다가 정조대왕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맡을 이 외조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외조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외척이 들어왔어. 그래서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는 내조와 외조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외조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외조의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은 이걸 누가 감찰할 거냐고. 그때는 내조의 관리들이 감찰을 하죠. 그러니까 내조와 외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경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게 나아갈 땐 경으로서 나아가고, 내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어. 당신 장관 좀 하시오. 근데 장관을 임명한단 말을 써. 이 잘못된 말이거든요. 장관 임명이라는 게 얼마나 깔보면은 장관 임명이라 그래. 장관은 초빙한 거죠. 대통령이 나가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김 교수님 제발 우리 정부에 좀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참여정부에 좀 참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곡하게 사정하고 삼고초려해서 나가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는 경으로서 나아가고 상대방이 경을 행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러날 때 뭘로 하죠? 의로서 물러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의로운 정치를 안 하면은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는 경으로서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의로서 나아간다. 그래 의성향교 갔더니 경의제란 말을 딱 썼더라고. 한쪽에는 학습제.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곳이다. 그 경상도 의성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안동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낙후돼 있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래고서 이 학습과 경이라니 그랬더니 그 향교에 있는 관계자들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전 경상도 유림들의 그 출사 정치 철학 그게 다 담겨 있다. 안동보다 더 크다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이것도 다 아시겠죠? 예? 예, 그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이걸 또 할게요. 예.